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PT 면접에 이어서 세일즈 면접 트레이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면접 트레이닝, PT 면접 트레이닝, 인성 면접까지 모든 면접 트레이닝 1대1로 컨설팅 진행 가능하니까요. 그룹으로도 가능하시니 궁금하신 점은 아래 나가는 주소 카카오 아이디 MGDU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은행에서 진행하는 세일즈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면접에는 일반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금융 상품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조금 걱정이 되실 텐데요. 자, 이 일반 상품과 금융 상품 뭘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세일즈를 진행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상품 세일즈입니다.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딱 종이를 뽑았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컵이 나왔으면 컵 자체를 컵만 판매하게 하는 단독이 있는가 하면은 컵에 여러 종류를 두고 이 컵을 비교해서 판매를 하는 비교 세일즈와 단독 세일즈가 있습니다. 자, 또 이 제품의 특징을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세일즈가 있고 변경을 하지 못하는 세일즈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써놨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컵 자체를 판매를 해야 된다면은 여러분은 세일즈 하실 때 이 제품의 특성을 최대한 빼내셔서 이 제품을 살리고자 하셔야 되고, 만약에 비교 세일즈라면은 여러분은 각 상품의 특징을 당연히 먼저 빼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듣고 이 니즈에 맞는 상품을 추천을 해주셔야 돼요. 자, 비교는 고객의 니즈를 듣고 이거에 맞는 상품을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단독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말씀하시면은 니즈를 얘기하면은 그 니즈에 맞는 특성을 빼서 맞춰줘야 돼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의 특징을 최대한 빼서 해주셔야 되고, 아니다,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이 제품의 특성을 어떻게든 활용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컵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컵 만들기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험 행사나 교육 상품 등으로 바꿔주셔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세일즈 스킬과 더불어 창의성이 같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금융상품은요, 선생님?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금융상품도 역시 비교하는 곳이 있고 단독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타겟이 설정된 기업도 있는가 하면 타겟을 주지 않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앞서서 마찬가지로 비교와 단독은 마찬가지로 가고요. 타겟이 설정되고 미설정되고는 타겟이 미설정됐을 경우를 예를 들어 타겟이 설정됐을 경우 그냥 그거에 맞는 상품을 판매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타겟이 미설정됐을 경우 예를 들어 이번 농협 6급 같은 경우에도 그냥 RP의 대상에 대해서 고지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건요. 각 연령대와 각 고객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 우리은행 개금서 면접 진행을 했을 때 그 세일즈 종이를 다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거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 모집된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왜 왔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직장인인지 이런 거를 다 가정을 해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맞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혼자 연습을 하실 때도 그냥 올 수 있는 고객에 대한 걸 다 적어 보시고요. 그 고객에게 권할 수 있는 상품 기재해 보시고요. 그 상품에 맞게 그러면 이 상품의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는지도 같이 기재를 해주세요. 이 상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재해 주시고 그럼 이거랑 비슷한 상품은 뭐 있을까 하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다 보면은 이 금융상품 세일즈도 아마 타겟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일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자, 세일즈는 진행하기 전에 먼저 나를 설득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납득이 안 된 상품을 내가 이 고객한테 이 상품을 팔아도 되나? 라고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고객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실제로 제가 예전에 회사에 근무를 했을 때도 가장 판매를 잘 하시는 분의 특징은 그것을 직접 사용해보고
사용해봐서 나 자체를 납득시킨 거예요. 어떤 게 좋은지, 실생활에서 어떤 게 좋은지를 납득한 다음에 판매를 하신 분들이 잘 파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일즈 면접을 하더라도 실제 세일즈라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나를 설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일즈 가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가시면은 이 상품에 대한 스펙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고객님, 이 상품은 뭐 이율이 몇 %고 뭐고 이렇게 스펙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님의 같은 경우 그 스펙도 중요하지만 스펙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나한테 오는 혜택이 얼마나인데 어느 정도인데 라고 하며 구체화된 정보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는 물론 스펙에 대한 설명도 좋지만 이 스펙에서 고객님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일즈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BM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설득의 스피치거든요. 자, 오프닝, 빌리프, 무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프닝에서는 고객이 호감을 갖게 하고 상품에 대해 궁금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게 하는 게 오프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사하셔야겠죠? 일어나셔서 고객님 어서오세요 인사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고객하고 조금 친해지셔야 돼요. 고객의 호감을 사야 하는 거예요. 고객님 오시느라 뭐 춥지는 않으셨어요? 덥지는 않으셨어요? 요즘 날씨가 어떻죠? 하면서 가장 무난한 주제 날씨 있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로 저희 은행에 방문을 해주셨는지 고객에게 묻고 니즈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세일즈를 하실 때 팔아야 되니까 자신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많이 들으세요. 듣는 게 세일즈거든요. 듣고 그 점이 불편하셨군요. 그것 때문에 오셨군요. 이런 식으로 같이 공감을 해주고 고객이 뭘 필요한지 경청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고객님께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은행을 방문을 해주셨고 지금 이 점이 불편하신 거죠? 라고 다시 한번 니즈 요약을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believe, 고객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성과 차별성과 경제성을 줘야 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신뢰성은 뭐냐면은 고객이 이 상품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상품인지. 그럼 뭘 예를 들면 좋을까요? 현재 뭐 농협도 그렇고 다른 상품 들어가면은 이걸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뭐 주로 어느 연령대가 사용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고객님 이 상품은 현재 뭐 몇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고 이 상품은 현재 뭐 1위 하고 있는 상품이고 이 상품은 지금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이거는 써도 될 만한 거다라고 하고 신뢰를 주는 거예요. 또 이 제품의 메인 특징이 차별성이에요. 물론 그런 상품들도 있지만 이거는 아마 단독 상품일 때도 좋지만 비교 상품일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뭐 이런 다양한 상품들도 있지만 고객님이 말씀하신 니즈를 들어보니까 이 점이 메인 특징 딱 짚으면서 이 점 때문에 이 상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차별성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성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고객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가입을 하든 상품을 뭘 사시든 가입을 하든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 대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얻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상품을 권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니즈 요약 정리를 했죠? 고객님 제가 현재 이 고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상품이 지금 꼭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품 설명을 해주실 때 신뢰성과 차별성과 경제성을 넣어서 상품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에게 스펙보다 가치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고객에게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 상품 이런 거다 좋은 거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한번 정리해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의 마음을 막 흔들어야 돼요. 네, 고객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상품이 이런 점에서 뭐 어떻고 좋고 정리를 해드리고 고객님이 현재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실 경우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또 현재 이게
어떤 상품이라 빨리 가입하지 않으시면 이 정도의 혜택을 받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라고 하면서 촉진, 여러 고객이 이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지금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거를 다 넣어서 세일즈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먼저 고객에게 호감과 궁금과 갈등을 사서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이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내가 왜 이 상품을 권했는지, 고객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주면서 신뢰감을 막 심어준 다음에 무브, 지금 고객이 이걸 구입해야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총 합쳐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일즈 면접 트레이닝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각종 기업과 은행 면접 트레이닝 진행하니까요. 희망하시는 분은 위로 나가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하반기 면접과 자소서 특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